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연휴가 끝나고 첫 토요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날 연휴 모든 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첫날에 막 되게 많이 마음도 설레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죠. 끝나고 나면은 나 뭐였지? 안타까워. 미리미리 좀 한 1, 2주, 3주 전쯤부터 계획을 좀 세우세요. 또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즐겁지 않나요? 기다리는 맛. 카드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거면 쪼는 맛. 뭐든지 좀 기다리면서, 그리고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상담하면서요, 또 이제 기다리는 맛들이 생기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당장 이거보다 기다리는 맛, 그걸 통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나중에 났을 때 내가 그럴걸 이런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메일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메일 위주로 저희는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메일로 저하고 소통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원하는구나 최소한 알아야지 도움 줄 테니까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둑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이것도 역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참 이거 별로 좋은 얘기를 많이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또 이렇게 하게 됐네요. LG이노텍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LG그룹에서의 제일 대표적인 전자부품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설립이 언제 됐냐면요. 1970년에 됐어요. 1970년에.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저하고 비슷해요. 오히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쉬워요. 제일 많은 게 광학입니다. 광학.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은근 많더라고요. 아예 주식이나 이런 걸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너무 공부하거나 이해하기가 쉽대요. 맞아요. 저희는 이 종목이 올라가네 떨어졌네 이런 거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요. 나중에 그게 엄청난 여러분들 자산이 됩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그건가 보다 이렇게 딸려다니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져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국인과 기관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우우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전 그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래, 광학이에요, 광학.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면요, 카메라 들어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에요. 얘네 매출의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요, 카메라 모듈 회사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아셔도 뭐 그렇게까지 불편한 게 없어요. 이 회사의 또 하나는 기판이에요. 기판. 우리 기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기판하면 항상 나오는 게 거의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반도체 기판이잖아요. 이쪽 매출이 한 10% 정도 돼요. 10%. 그리고 나머지 10%는 전장 부품이에요. 전장 부품. 전장 부품 뭔지 아시죠?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거기 전자 장비. 그래서 뭐 모듈이라든지 센서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한 10% 정도를 또 차지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10대 10대 8이니까 어때요? 뭐가 월등합니까? LG이노텍은. LG이노텍은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이다. LG 쪽에 근데 스마트폰들이 있나요? 없죠. 그 사업을 아예 없앴잖아요. 하여튼 그건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닌 거는 빨리빨리 팔아서 해야지. 괜히 아닌데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빨리 죽일 기업 죽여야지. 그거 억지로 살려보세요. 그거 절대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한테 피해주기 때문에 좀비 기업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어쨌거나 LG는 없어요. 그럼 얘네들의 카메라 모듈은 주로 스마트폰 어디한테 들어갈까요? 경제에서 삼성한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특히나 뭐 주식 좀 하신 분들은 다 알 거고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LG이노텍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건 애플이다. 애플이다. 그래서 애플이 자기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은 LG이노텍이 주가가 올라가요, 항상.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LG이노텍의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럼 애플이 뭐 하겠어요? LG이노텍한테 아이폰을 못 팔아서 같이 떨어지면 LG이노텍한테 사과를 합니다. 애플이 그래서. 사과. 재밌죠? CEO가 체질 개선 약속에도 애플 의존도 심해진 LG이노텍. 아이폰 판매 부진 LG이노텍 이 감소로 이어져. 전체 매출의 70%가 애플에서 나와. 그래서 이걸 계속 전에부터 애플의 의존도 심하기 때문에 이것 좀 풀어볼게요 했는데 이게 솔직히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도 이게 쉽지 않을 거란 소리죠.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이 얘기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야, 이거 뭐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애플 아이폰에 너무 그렇게 안 하게 매출처를 이렇게 다변화할게요. 요 5년, 6년, 7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CEO들이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됐어요. 그 소리는 뭘까요? 생각같이 되지 않는 분야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아마 해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주가 보면 어때요? 진짜 별 볼 일 없죠.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거 애플 자율주행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반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다시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애플 손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애플이 많이 팔리면 돼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막 커지나요 그렇게? 물론 교체 수요는 일어납니다. 교체 수요는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중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있어요? 좀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보도 취재나 뭐 이런 거 다큐멘터리 이런 애들이 막 가서 찍잖아요.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도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더라니까. 야, 이거 스마트폰이 진짜 이제 웬만하면 다 나가 있구나. 그만큼 스마트폰이 이제 새롭게 될 건 없어요. 그럼 결국 교체 수요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한 뭐 1000명이라고 칠게요. 만약에 A라는 제품이 새로 생긴 제품이야. 이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막 1000명한테 번져나갈 때 이때하고 이미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다 들고 있네? 근데 얘가 수명을 다 하긴 해. 그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 처음을 쭉 나갈 때를 첫 매출 성장이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교체 수요하고 어떤 게 여러분 더 큰지 아세요? 주가에? 이 뭐 교체 수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성장 수요가 훨씬 커요. 이 성장으로 할 때 주가가 쭉쭉 치고 나가요. 교체도 물론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성장하고 이거 두 개 중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LG노텍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 중국 여러분들 애국 수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우리나라 오시는 분들 한번 스마트폰 여러분들 대놓고 보시면 안 되니까 뒤에서 한번 이렇게 슬쩍슬쩍 한번 보세요.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쓰고 있나? 삼성은 여러분들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죄송한데 1%밖에 안 돼요. 오늘 거의 중국 사람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하웨이니, 비보니, 오폰이 이런 데 거 씁니다. 자기네 거. 그리고 그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워낙 애플이 중국 시장 쪽에서 잘 먹히고 막 이러면서 그때 LG노텍도 재미본 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플이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얘가 뭐예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 카메라 모듈이라 그랬잖아. 모듈 아까. 얘가 매출이 뭐야? 70에서 80%, 거의 80%라 그랬잖아. 그런데 애플 의존도가 몇이야? 70에서 80.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기판? 반도체 기판 거 10%짜리인데 근데 반도체 기판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좋습니까? 반도체 기판 뭐 그렇게 넉넉해요? 아니잖아요. 뭐 너무 안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 뭐 좋은 거라고 하긴 뭐한데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릴 만한 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번에도 CES 있었어요. 기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FCBZA라고 그러죠. 뭐예요? 플리칩 볼 그리드 어레이. 이런 기판. 이런 건 좀 하이엔드 쪽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요번에 그 CES에서 나왔던 게 뭐였어요? 유리기판 얘기 나왔잖아요. 이 유리기판이 워낙 이 기판 쪽으로 더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수율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더 걸려요. 이게 그렇게 그것도 기판 사업은 아까 뭐라 그랬어? 한 10%밖에 안 돼. 물론 이게 커지면은 15%도 가고 20%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로보틱스 산업에 대응해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로보틱스 어때요? 제가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우리 하면서 그 다음에 삼성이 빡 발표하고 진짜 빡 하고 올라오고 기분 좋았죠 저희. 일론 머스크가 이 로봇 쪽을 제일 좋게 봅니다 라고 그 전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틱스 산업 쪽에서의 이쪽 부분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LG노텍이 어느 정도 자기네가 해야 될 걸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전장부품 쪽. 근데 이 전장부품은 어떤가요? 전기차 쪽 지금 쉽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게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보면 시간이 걸리네. 이게 단기간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럼 주가가 흐름이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걸 바꿀 만한 어떤 모멘텀이 딱 나와야지 주가는 바뀌는데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단기간에는 결국 이 LG노텍은 아이폰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던 이게 예나 지금이나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근데 앞으로도 이건 대부분 안 바뀔 거예요. 당분간은 안 바뀔 거야. 그럼 결국 아이폰이 잘 팔리면 돼요. 근데 아이폰이 올 2분기부터인가요? 또 신형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SE4인가요? 뭐 출시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은 그럼 주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연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번 월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워낙 LG노텍은요 주가가 계속 뭐 좀 요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율주행 뭐 정의 이런 것 때문에 반짝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어때요? 좀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보면 한 2년 동안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바로 이런 경우 대형주는요 이 몸이 되게 무거워서 바로 턴을 못 돌립니다. 큰 차들 여러분 트레일러 이렇게 앞대가리 있고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 유턴 돌 때 한 4차선대도 못 돌리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해서 돌리죠? 작은 차들은 그냥 휙휙 다 돌리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턴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LG노텍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좀 좋은 얘기 드리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을 좀 앞으로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상담 종목은요 많이 보는 종목입니다.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GS25 편의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집 밖에 나가도 바로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거 편의점 회사죠. 근데 보면 GS25만 있나요? 경쟁이 붙어 있죠. 뭐 CU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CU 편의점하고 GS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 띄엄띄엄 세븐일레븐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웬만한 데가 없는데 군대 안에도 이 편의점 들어가 있죠.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PX였지. PX도 아무 때나 열리나요. 그냥 끝나고 나서 잠깐 열릴 때 가가지고 막 뭐 편의점 수 때문에 서로 여러분들 참 경쟁 많이 붙는 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1위니 뭐 니네가 1위니 그래서 그 편의점 수로 따지면요 CU가 조금 더 많아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CU는 얘는 BGF잖아요. BGF 리테일이에요. 이 회사는. 얘는 GS 리테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건 상식으로라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게 좀 편해요. CU가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거의 99%가 거의 다가 얘네들은 편의점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네 GS 리테일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의 한 75% 전후 정도. 물론 크긴 크지만 얘는 99%, 얘는 한 75% 정도밖에 여기서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GS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거 좀 보셨지 않았나요? 슈퍼마켓에서 한 15%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예요? GS 하면은 꼭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시죠? 홈쇼핑. 여러분들 지금 막 마감됩니다. 빨리빨리 누르시기 바라요. 네, 지금 곧 닫습니다. 빨리빨리 시청하시기 바라요. GS 홈쇼핑이 또 한 10% 됩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하고는 조금 사업 구조가 비슷하지만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서로 붙을 때 보면 진짜 재밌어요. 매출 점포 우리가 이겼네. 아닌데 매출액은 또 우리가 이기네. 그러면 또 아니네. 또 영업이익은 또 우리가 이기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자기네 유리한 거 막 갖다 붙여요. 얘네들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호텔 부분이 있어요. 이 GS 리테일은 얘네가 파르나스 호텔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명한 호텔들이 있어요. 삼성동에 가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그게 바로 얘네 거예요. 그 나인트리도 얘네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파르나스 호텔이 그래서 그렇게 작은 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작년 12월에요. 주가가 이렇게 되다가 정지됐다가 푹 하고 요번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얘네가 바로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이 파르나스 호텔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시킨 거 알고 계신가요? 얘네들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GS P&L로 재상장시켰죠. 아까 보시다시피 딱 떨어진 그 시점이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얘네가 이걸 재상장시켰는데 GS 리테일도 보시면 어때요? 확대해서 보면요. 얘네가 재상장하고 나서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까 보셨지만 GS P&L은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진 않죠. 그러니까 뭐 한 요런 식이죠. 그냥 요 정도. 이게 참 재밌는 게 왜냐면 이게 워낙 자회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더블 카운팅 문제라는 거 여러분 제 방송 보시면 몇 번 들으셨죠? 더블 카운팅 되던 애 거를 빼버리니까 얘한테는 좋을 게 없죠. 왜? 전에는 얘가 쉽게 말하면 딴 장사를 못했어. 근데 이제는 얘가 돈 좀 버는 애인데 딴 장사를 하겠대. 그럼 나한테는 좋아 안 좋아? 제가 만약에 이반장 미용실을 하는데 돈을 잘 벌어주는 직원이라고 칠게요. 삼식이라는 미용사가 제 밑에서 열심히 돈을 잘 벌어줬어. 근데 이제 얘가 저희 사장님 저 이제 제 가게 10개요. 좀 오픈해서 나갈게요. 대신 제가 이반장 머리방이라는 미용실이라는 이름은 계속 쓰면서 로얄티로 해서 좀 드릴게요. 한다고 해도 삼식이 이발사라는 친구가 굉장히 잘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나는? 그 로얄티 받아도 매출이 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 나간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전직하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상장시킨 애들은 거의 밀리지 않고 아니면 올라야 돼요. 워낙 잠깐이라도 올라야 돼요. 근데 얘는 반짝도 안 올랐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GNSP는 그냥 밀리죠. 물론 시장 분위기도 있어요. 반장님 그러면은 혹시 이런 거 비슷한 기업 있지 않나요? 예,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서 사업 띄어내가지고 했는데 얘네 상장한 직후에 보세요. 워낙 올랐어요. 4일인가 이렇게. LG화학은 당연히 별 볼 일 없이 빠지거나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얘네 같은 경우에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GNS P&L이 주가가
과연 오를까 떨어질까 전 궁금했거든요. 무조건 GS 리테일은 떨어져요. 떨어지게. 당분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GS P&L 같은 경우에 오를까 어쩔까 봤는데 역시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그렇게까지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호텔업도 물론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된다고 보기까지는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 했어요. GS 리테일하고 이 BJF 리테일은요, 이제 편의점 숫자가 느는 건 둘 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 이제 편의점 더 열 곳 있어요? 바다 위에도 섬 생기겠어. 아주 빠지라고 해가지고 바다 위에 이렇게 하나씩 뭐 이렇게 떠 있고 있거든요. 배 타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공섬 같이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듯이 지나가는 어선들한테도 편의점 생기겠어. 아주 그러니까 이제는 육지에는 거의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할 곳은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제가 아까 첫 종목 할 때 얘기했죠. 성장과 교체 수요. 그러니까 처음에 쭉쭉쭉 나가는 수요하고 교체 수요 중에 어떤 게 더 크다? 처음에 쭉쭉쭉 나가는 게 주가에 더 좋다 그랬잖아.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편의점도 쭉쭉쭉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뺏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GS 리테일이 그 BGF 리테일 CU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포수가 그래도 좀씩 늘어난다.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뺏어먹게요. 뺏어먹게요. 근데 이게 뭐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의 성장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편의점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딱 이거예요. 편의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너무 안 좋게만 안 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1인 가구들은 여러분들 시장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많거나 이러면 해 먹이는 재미도 있는데 자기들은 어때요? 혼자 어떻게 뭐 집안에 남았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 혼자 진수성찬 차려서 뭐 드세요? 뭐 물론 먹방 뭐 하지만 틀어놓고 보시면은 먹는 거 보면 그냥 간단하게 먹으시면서 눈으로 대리만족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시장 넓게가 이런 거 아니라 웬만하면 편의점에서 사려고 그래요. 요즘 편의점들이 여러 가지 세팅이 잘 돼 있어요. 편의점 문화를 여러분 대표적으로 끈 나라는 일본입니다. 아실 거예요. 일본의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편의점에 지금 하나하나씩 슬슬 스며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택배 서비스, 뭐 세금 공과금을 하든지.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안착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얘기 드렸냐면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2014년도 그때 한번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제 여기서 더 밀기도 어려워요. 이게 뭐 약간 하락? 의미는 없을 거야.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 확실한 모멘텀으로 땡겨 올려줄 게 있냐? 근데 그건 좀 약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럴 때보다 어때요? 1인 가구 수. 훨씬 많아졌어요. 1인 가구 수.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진 건 편의점한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 더 이상 경쟁이 붙을 만한 것도 없어요. 이제는 너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악화될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적인 안정은 있다. 그런데 이걸 확 돌릴 만한 모멘텀은 생각보다 약할 거다. 그리고 빨리 나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 GS 리테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특별히 더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요번에 이거 올라온 게 오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지금 GS P&L 때 빠진 부분들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다. 그렇지만 이건 오래 끌고 가면서 뭐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종목들이 다 그냥 좀 이렇게 조용한 어떻게 보면 좀 양반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CJ 제일제당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회사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953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삼성에서 뭐 제일 오래된 뭐 1, 2호 기업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탕을 생산합니다. 어르신분들 특히 제일제당 CJ라는 게 붙기 전에 제일제당으로 불렀죠. 저도 어렸을 때 설탕하면 거의 다 제일제당이었어요. 이 제일제당 하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참 이게 좀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시거나 특히 어르신들은 지금 들어보면 다 기억나시죠? 고 이병철 회장의 그 첫째 아들이 지금 CJ의 창업주시죠. 이제 돌아가셨죠. 고 이맹희 회장이셨잖아요. 장남이었습니다. 삼성을 물려받았던 고 이건희 회장은 세 번째 아들이었죠. 우리 보통 기업 줄 때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1960년대 그 유명한 사건. 삼성이 사카린을 밀수하는 그 사카린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사카린이 뭔지 잘 모르시죠? 사카린이 쉽게 말하면 설탕 같은 건데요. 소주에 보면은 이렇게 마시다 보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그게 바로 사카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카린이 굉장히 큰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삼성에서 밀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해서 바로 이병철 회장이
이맹이 큰아들을 사실상 후계자에서 내치셨죠. 바로 그게 제일제당의 그 사카린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 이게 있는 회사인데, 사업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식품 사업. 제일제당이라서 매출의 한 40%가 이 식품 사업이에요. 나머지는 바이오가 바이오를 하네 얘네 그럴 거예요. 바이오가 이게 약 한 15% 정도 돼요, 매출에서. 이 바이오가 뭐냐면요, 말이 좋아서 바이오죠. 그냥 동물용 아미노산이에요. 첨가제. 사료에 넣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양제 먹듯이 동물 영양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이오예요. 그리고 얘네들 또 나머지 한 10%가 이걸 어디다 넣는다 그랬어? 사료에 넣는다 그랬잖아. 사료 산업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그 리치메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 1위 사료 상품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그걸 생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우리가 뭐 사료를 접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 키우세요? 돼지 키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동물용 아미노산하고 이 사료, 리치메이드라는 상품명으로 해서 나가는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게 워낙 CJ일단에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꽉 잡고 있는 분야인데 잘 모르세요.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설탕. 뭐 옛날에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근데 요즘 설탕 이제 많이 안 하잖아요. 이름 참 잘 지었어요. 비비고. 난 비비고라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연인끼리 비비고 이름이 왜 이럴까? 근데 이게 비빈다 그래서 비비고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 없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아주 유명한 건 햇반. 특히 남자분들 햇반 없으면 즉석밥 시대를 열었죠. 햇반. 그러고 여러분 또 뭡니까? 다시다. 역사가 오래된 회사에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좀 연식이 나오네. 여러분 이 다시다라는 게 워낙은 뭐에 그걸 깬 건지 아시죠? 워낙은 여러분 대상 아시죠? 대상. 미원. 미원이라는 게 맨 처음에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음식에 넣었는데 그 미원집이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미슐랭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게 그 집에 줄을 섰다 그러죠. 이게 뭐냐 이 화학조미료. 이게 맨 처음에 일본에서 갖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미원과 경쟁이 붙었죠. 미원의 독식하는 시장을 깬 게 바로 제일제당의 다시다입니다.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기억이 잘 생생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식품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벌써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회사들 택배들 많이 받아보시고 하죠.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약 40%가 바로 제일제당입니다. 제일 최대 주주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 회사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쪽에 이 K푸드 열풍. 여러분 워낙 요즘 뜨거운 거 아시죠? K푸드. 이 K푸드의 열풍 때문에 이거에 따른 성장성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들 잘 보시면 2011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이게 월봉이에요. 빠지던 애가 이렇게 갑자기 쭉 하고 올라요. 이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CJ 대한통운이 이 회사 거라 그랬죠. 40%. 그때 바로 CJ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식품, 이 회사 햇반, 예를 들어서 다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쓰겠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정적으로 쓰이겠지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햇반 어마어마하게 쓰일까? 어머님들이 다 어디 바쁘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우리 즉석밥만 먹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팔려요. 그렇지만 성장이 안 돼. 크게 성장할 건 없었어. 특히나 이땐 K푸드도 아니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는 올라간다. 안전과 성장 중에 주가에 상승을 작용하는 건 안정이 아니라 성장이라 그랬잖아. 얘는 공격수, 축구로 따지면 얘는 수비수. 수비수. 물론 김민재가 골을 어쩌다 한 번씩 넣긴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넣잖아, 더 많이. 김민재보다는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듯이 공격수가 골을 넣는 거, 걔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CJ 대한통운을 품음으로써 끝내주는 공격수를 하나 갖고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 K푸드 열풍.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계속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외국 나가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됐나요? 제가 옛날에 영국에 나갔을 때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한인 음식점들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개수도 어마어마하게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저 여행업 쪽에 계신 분들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해외에 진짜 어떤가, 매스컴에서 말하는 거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 근데 진짜 지금은 그 한국 음식점이 어마어마하대요. 지금 K푸드 열풍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옛날에는 한인분들이나 교포나 이런 분들 유학생들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태리 음식점에 지금 이태리 사람들 많이 와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가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가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된다고 봐요. 저 옛날에 영국 막 이런 데 갔을 때 보면요.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었잖아. 와, 메뉴가 한 40몇 개, 50몇 개가 돼. 아마 우리나라 웬만한 음식점도 그런 분식점도 그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방에서 딱 나오는데 주방장이 한국 음식이잖아요. 음식점이었잖아. 깜짝 놀랐잖아. 동남아 사람이다. 한국 음식점.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틀리죠. 더군다나 뭡니까? 뭐 비비고고 뭐고 여러분 아시죠?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지 음식에 가깝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푸드 열풍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얘네 매출이 식품에서 이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됐는데 얘네가 2018년도에 이게 한 50%까지 올라갑니다. 2018년도에. 이게 왜 50%까지 올라가냐?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나올 겁니다. 10%밖에 안 되던 애가 식품에서 해외가 50%까지 차지해요. 지금 이제 60%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 회사가요. 미국 냉동식품업체 2위 업체. 여러분 그 당시 아마 주식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슈안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걸 얘네가 얼마에 사냐면 2조 1천억에 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2조 1천억이 말이 되냐? 이렇게 큰 금액을 이 바보들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데? 예, 승자의 저주가 뭔지 아시죠? 이런 회사들 인수나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은 너무 비싼 돈에서 경쟁성이 없어가지고 결국 회사가 더 힘들어지는 거. 이걸 승자의 저주라 그러잖아요. 슈안스 컴퍼니를 할 때 아무리 미국의 냉동식품 2위 업체에서 그 미국 시장을 노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되냐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인수하고 난 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수치로 나오는 건 성공한 게 맞아요. 식품에서 해외 매출이 10%였는데 그게 50% 지금 60%까지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얘네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햇반, 비비고, 설탕 국내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 요즘은 좀 자영업자들 폐업도 많지만 저 젊었을 때만 해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장사를 할 때는 먹는 장사를 해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먹는 건 끝까지 식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먹는 장사는 망하진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물론 자영업자들이 좀 이 행태가 틀려졌잖아요. 그죠?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먹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요. 제가 한번 월봉으로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20년 주가 흐름이에요. 제가 그랬죠. 좀 전에도 사람은 먹는 건 끝까지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먹는 장사들을 제일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폐업률이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 먹는 장사들은요. 주가 흐름이 안정적으로 돼서 특히 뭐 이렇게 노후자금이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되게 좋아요. 왜? 밑단에 들어갔을 때 사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욕심내지 말고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그때 욕심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 대한 흐름이나 스토리를 전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무조건 뭐 종목 사고 파는 걸 주식이라고 배우고 뭐 전문가 방송이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서 막 이 종목 매수하십시오. 보십시오. 상승합니다. 돌파합니다.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해서 물 먹고 꼬르륵 잠수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도 해결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자금은 그런 걸 노려야 되거든요.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래도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괜찮은 수익을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참 좋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제가 좀 전에도 말하고 싶었는데 뭐냐 제가 아까 바이오 사업을 뭐라 그랬어요. 동물용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요. 동물용 아미노산 이거의 세계적인 회사들은 저가 회사들은 중국 회사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이 돼지를 키우는 나라가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은 돼지고기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동물용 아미노산 이런 게 중국에서 최대 수요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자기네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저가로 막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맨 처음에 회사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얘네가 잘 버티고 있어요. 제일제당이. 얘네들은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쨌거나 잘 버텨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중국 쪽 기업들하고 이게 붙어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 이 바이오 사업을 매각해버리려고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해요? 이건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잡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대략 얘네 매각가가 얼마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시죠? 대략 6조 원입니다. 바이오 사업을 팔면 6조 원이 돈이 들어와요. 그럼 얘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결국 성장이라는 걸 찾을 때 주가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성공적으로 찾아내면 슈안스 컴퍼니 같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성장의 모멘텀을 이걸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가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면 이게 어렵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구간. 근데 어때요? 주가 수준이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 아닌가요? 비교적. 조금 더 내려가면 더 좋겠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CA는 돈을 쓸 때 참 되게
잘 못 쓰는 기업 1, 2위는 맞아요. 근데 성공을 하면 얘네들은 이렇게 돌파구를 나름대로 찾아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지금 CJ제일제당한테. 근데 제가 보기에는 CJ제일제당이 요번에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했을 때보다 더 잘 이 돈을 쓸 것 같아요. 바이오 사업부 6조 원 매각하면 CJ 같은 경우에 이 재무 구조의 어려움을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숨통 트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엉뚱하게 과거같이 돈을 막 쓰는 짓은 안 할 거예요. 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 회사를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이 회사 아까도 말했죠. 그렇게 멋있는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맞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 종목 열심히 달려와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참 공부시킨다는 사명감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설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후유증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저희 방송 보시면서 다시 또 열심히 한번 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이런저런 또 외국에서 좀 좋은 얘기를 좀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만할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앞으로도 시청해 주시고 메일도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말 뒤에 절대 숨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열심히 달린 만큼 보답은 있을 겁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